안녕하세요. 전주에 진도가 131페이지까지는 했네요. 박스네요. 앞에 몇 가지만 보고 진도 나갈게요. 근데 아침에 일찍 오시면 그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 122페이지 용어의 정의 보시고 그 다음에 125페이지 등록 기준 보셔야 되고요. 자, 복습을 항상 법인은 상법상 회사이거나 또는 협동조합이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죠. 비영리 목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할 수 없어요. 자본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법인은 주대인 사무소 이외에 뭘 둘 수 있고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반면에 업무는 몇 조만? 14조 업무만.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법인만 분사무소 둘 수 있는 반면에 업무는 14조만. 14조가니까 중개업하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6가지가 있는데 중개업 이외에 하는 이 6가지 이름이 뭐예요? 중개업 말고 하는 것? 겸업. 자, 그래서 6가지 이름을 알고 계실 이유가 겸업은 뭐가 아닌 것?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질문을 골라내기 위해서 6가지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배우시겠지만 중개보수가 적용되겠어요? 중개보수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겸업에 대한 대가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합의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겸업에 대한 대가는 공인중개사 법에 정하고 있는 한도 초과입니다. 처벌 대상이다. 초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아닌 자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 몇 사람 있어요? 법인이 아닌 두 사람 있죠. 총 3사람인데 법인 빼고 법인이 아닌 자 하게 되면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이 사람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뭘 둘 수 없고 분사무소는 둘 수가 없는데 업무 범위는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는 말은 14조 1을 하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부칙은 무자격자죠.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법인의 업무인 14조 중에서 뭐만 못하고 법원 경매 업무나 자산관리공사 공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업무는 권리분석 취득할선 대리일체 못한다. 이것만 못해요. 나머지는 더 할 수가 있다. 그 법인 개념 이렇게 잡고 하셔야만 좀 수월하다 그래요. 중개사무소는 법인인 경우에 분사무소가 중요하겠죠. 분사무소는 등록 개념이 아니고 설치 신고하죠. 신고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책임자는 누구이어야 되고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중개업을 하려면 사무소 확보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요건을 갖춘 다음에 설치 신고는 어디 가서 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인장 등록은 분사무소에 관한 절차는 다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죠. 그럼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받으면 등록증을 교부 재교부하겠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이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어서 여기는 모르고 있네. 그래서 신고 필증을 교부 재교부한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은 모르고 있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만 합니다. 분사무소에 관한 절차는 다 주대인 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서 해야 한대. 그 다음에 분사무소 안에는 누가 있어서 분사무소 안에서 중개 업무는 누가 해요? 책임자가 합니다. 분사무소에서 해놓고 대표자가 하면 다 들린다 그 말입니다. 요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중개사무소를 설치했다가 이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전할 수 있죠. 중개사무소하고 법인의 분사무소는 이전에서는 개념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중개사무소다 그 말은 법인의 주대인 사무소 포함하여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가게가 중개사무소.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고 신고 필증이겠죠. 자, 중개사무소이든지 분사무소이든지 이전하게 되면 무조건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이전하게 되면 관할 지역
내에서 이전하든지 시군구 바뀌든지 이전한 날부터 며칠? 2, 10일, 2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신고서 이외에 무조건 두 가지는 첨부해야 한다. 중개사무소 이전이면 중개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을 가져와야 되고 분사무소 이전이면 신고필증을 첨부하죠. 이걸 왜 가져오는가? 임대차 계약서처럼 이전한 지역에도 공인중개사 법에 정하고 있는 등록 기준에 적합한 건물에 사무소 확보하였음을 증명해야 되겠죠?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면 이미 가지고 있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한 지역에 맞게 고쳐야 되니까 무조건 첨부해야 된다고. 그러면 첨부한 등록증 신고필증 원칙은 관할 지역 내외 불문하고 등록관청은 새거 주어야 된다. 재교부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로 이전한 지역이 중개사무소이든지 분사무소이든지 관할 지역인 시군구 내에서 이전하게 되면 반드시 재교부할 필요 없이 가지고 온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에 사무소 소재지만 지우고 임대차 계약서 보고 맞게 교부할 수 있죠. 교부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만 쓴다?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데만 교부할 수 있다. 원칙은 관할 지역 내든지 바뀌든지 재교부해야 한다. 그래서 기출문제처럼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했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뭐하고? 재교부하고 관할 지역 내인 때는 재교부해도 되고 교부할 수 있다. 중개사무소를 남구에 두었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이전한다.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 관할 지역 외에 이전하게 되면 10일 내에 신고하죠. 어디 가서 신고해요? 여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를 시군구인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로 옮기면 등록증 가지고 여기 나왔죠. 그럼 등록관청 자체가 바뀌었네. 그럼 여기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10일 이내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대. 그러면 관할 지역 바뀌니까 등록증을 재교부하겠죠. 한 다음에 서류는 여기 남아있죠. 그러면 서류 송부 요청도 이전 후가 종전등록관청에게, 종전등록관청이 이전 후에 서류 송부하죠. 송부에서 넘어오는 서류 중에 여기에서 법을 위반하고 신고하기 전에 종전등록관청에 행정처분하려고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마무리 안 된 것도 넘기라. 그 말은 이제는 여기는 등록관청이 아니고 여기가 등록관청이니까 행정처분도 누가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해요.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는 이름이 중개사무소 관할지역 외에 나오면 등록관청이 바뀌었으니까 이전 전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 후 송부 요청해야 한다. 이전 후 행정처분도 누간다. 이전 후 분사무소를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분사무소를 기장군에 두었다. 기장군에 둔다고 설치신고 여기서 했죠. 기장군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로 이전했다. 주된 중개사무소가 아니고 주된 사무소가 아니고 분사무소를 기장군에서 동래구로 옮겼다. 그러면 분사무소 관할지역 외 이전이죠. 그럼 10일 이내에 어디 가서 신고한다? 무조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그럼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관할지역 외 이전이니까 신고필증을 반드시 재교부해야죠. 한 다음에 기장군소는 이전한 사실 알아요? 모르고 여기도 모르죠. 모르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신고 필증을 재교부하고 모르고 있는 이전 전 및 이전 후에 통보만 합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에요. 인장은 중갱이 서명 날인할 때 사용할 인장은 손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중개무와 관계 있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이니까 인장은 중개무와 관계 있다는 말은 인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개업공인에서 제재가 뭐? 업무정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어쨌든 인장관계는 업무정지. 등록돼서 사용하고 있는 인장은 바꿀 수 있나요 없나요? 변경했다면 등록해야죠. 똥칠이죠. 변경 등록 의무. 요 세 가지는 인장에 관한 의무는 중개업무와 관계 있기 때문에 다 업무정지 대상이다. 법인인 경우 등록해 사용할 인장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를 구분하셔가지고 법인 주된 사무소이면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누구의 인장인가 대표자 개인의 인장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회사 인감을 등록해야 돼. 법인의 인장을. 주대인 사무소는 예외 없이 본점이니까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되고 예외가 없는데 법인의 분사무소도 법인 가게죠. 원칙은 법인의 인장을 등록했는데 법인도 인감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분사무소는 예외를 둬서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죠?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분사무소에서는 법인의 인장으로만 X,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X. 분사무소는 두 개 중에 한 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도장이 나오면 법인의 인장 나오면 할 수 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나오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다가 개인 사정이 있으면 중개업을 일정 기간 하지 않을 수 있죠. 업무를 개시하지 못할 사정이 있으면 휴업할 수 있고 휴업했다가 휴업 사유가 풀리면 다시 업무를 재개해야 될 것이고 휴업 기간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길어지면 휴업 기간을 변경해야 하고 아예 중개업을 접을 수 있다. 폐업할 수 있다. 휴업, 폐업, 재개, 변경은 손님과 관계없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데 법에서 휴업 신고 의무, 휴업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 폐업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의무를 둔 이유가 휴업하고자 하는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3월을 초과하는 휴업할 때는 3월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가게 등록증 걸고 가게 문만 닫고 언제든지 문을 열면 되는데 3월 초과이면 4개월 이상이면 비교적 장기간이니까 신고할 때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다. 3월 초과 휴업도 미리 신고할 때 등록증 가져와라 한다면 폐업하고자 할 때도 등록증을 첨부하여 미리 신고해야 한대. 3월 초과 휴업이거나 폐업일 때는 뭘 첨부하라고요? 등록증을 첨부해서 가져오라고. 휴업 신고는 3월 초과인 4개월 신고하죠. 5개월도 신고해야 되죠. 휴업 기간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한번 휴업 시작해서 계속해서 한번 할 수 있는 최대가 6개월인데 예외로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 입영, 취약 등의 사유이면 6월 초과에 휴업할 수 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재개 신고나 변경 신고는 뭘 한 다음이에요? 재개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3개월 휴업이면 신고해야 하네요. 안 하고 등록증 걸어두고 가게 문 닫고 언제든지 가게 문을 열면 되죠? 왜냐하면 등록증이 걸려 있으니까. 재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휴업 신고를 이미 해서 가게 등록증이 비어 있죠. 다시 재개하려면 등록증 찾아와야 되겠네. 그래서 재개할 때는 등록증 첨부하여 하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재개 신고한다는 말은 일전에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되어 있고 업무를 다시 재개하려고 하니까 뭐가 없다고 등록증이 없으니까 등록증 찾으러 왔습니다. 그게 재개 신고예요. 변경 신고도 4개월 휴업 신고했죠. 당초 예상보다 휴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죠. 그럼 휴업 기간을 신고 기간을 바꾸겠다는 것이 변경 신고이기 때문에 여기도 휴업 신고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재개고 변경이기 때문에 등록증 첨부하여 이런 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3월 초과할 때 등록증이 첨부해서 반납되어 있는 이후에 하는 것이 재개 신고고 변경 신고이기 때문에 재개 신고해야 한다 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나오면 등록증 첨부란 말이 들어가면 틀렸다. 됐죠? 이 정도 구분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서 교육을 하셔도 대부분은 손님하고 관계없이 개업 공인중개사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는 일을 배우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손님하고 관계없이 중개 업무와 관계없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대부분이에요. 인장 같은 것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죠. 앞에 배우신 것 중에서 고용인 배우셨죠. 고용인도 내 중개 업무를 도와주거나 내 중개 업무를 다시 대신 해달라고 둔 것이 고용인이기 때문에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는 중개 업무와 관계가 있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을 고용 신고 안 했네, 종료 신고 안 했네, 고용인 관계에서 제재가 다 업무 정지다. 그런 것 빼고는 다 여기까지는 중개 손님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이제 중개 업무를 배우실 때 중개 업무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을 하는 것이 업이면 손님이 가게 와야 되겠죠. 중개 의뢰인이 가게 와서 뭐 해달라고?
중개대 사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알선 중개해달라고 의뢰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하면 부동산에 들어온 손님하고 소장인 개업 공인중개사 간 체결되는 계약 이름이 뭐? 중개계약. 민법에서는 개인 간 매도 매수인 임대임차인 간의 거래계약을 배우시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래계약을 배우시는 게 아니고 거래계약하고자는 당사자가 누가 되어서 중개의뢰인이 되어서 매도 중개의뢰인, 매수 중개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와서 어떤 계약하고 매수의뢰인도 개업 공인중개사 가게 와서 중개계약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당사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배우시는 것이 아니고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하는 요걸 배우는 게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 중개를 하기 위한 계약이 중개계약이고 개념 정의의 기초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이다.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계약이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손님이 거래계약을 직접 할 수 있죠. 민법에 의하면 손님이 필요해서 그때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 중개계약. 그럼 체결할 수 있는 중개계약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어요.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단 말이니까 의뢰인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법률 지식이나 거래 경험이 없어서 개업 공인중개사 찾아가서 중개계약하러 가는데 일반 중개계약하러 간단 말은 일반은 제한이 없으니까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와 체결하는 계약이 일반 중개계약. 제한 없이 다 내놓을 수 있는 게 일반 중개계약. 전속은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겠다. 특정한 부동산 니한테 하나여 맡기겠다.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에 하나여 맡길 수 있는 계약이 전속 중개계약.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요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게 둔 제도가 전속. 결론은 틀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 일반 중개계약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자 하는 매도인이 일반 중개계약을 할 때 여러 부동산에 내놓죠. 내놓으면서 일일이 중개계약서 씁니까? 구두계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정그로서 기능을 못하죠. 다수의 부동산한테 일내놓으면서 의뢰인 한 사람이 자기와 중개계약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보수를 다 보장해요? 보수를 다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일을 풀어넣으면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서로 먼저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경쟁중개할 수밖에 없고 경쟁중개하여 계약서를 쓰준 딱 한 사람에게만 보수가 보장될 뿐이니까 나의 보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보수가 보장되지 않은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개해야 할 의무 규정을 둘 수가 없다. 이게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이에요. 그럼 이 단점을 보완하게 한 것이 전속이기 때문에 구두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속 중개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전속 중개계약하게 되면 손님 요청 관계없이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전속 중개계약서가 있고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는 말은 전속 중개계약서를 사용하여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할 의무를 주면 구두 중개계약 방식의 보완이 되겠다. 이렇게. 계약서 쓰는 이유는 왜 씁니까? 증거를 남겨두라 그 말이니까 몇 년 보존해야 하는가? 3년 보존하여야 한다.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3년 보존해야 한다는 말은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인 구두계약을 보완하게 두게 됐다. 이렇게. 전속 중개계약은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네한테만 맡기겠다. 네 보수를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 매도 임대인과 전속 중개 계약하게 되면 매도 임대인이 내놓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이미 매수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는 손님은 확보되어 있는데 물건 찾고 있는 부동산이 있겠죠? 이 부동산을 이 물건을 볼 수 있도록 법에 정하고 있는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좀 더 배우시는데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놓겠습니다. 보시고 찾으시는 물건이 맞으면 나하고 연락해서 공동 중개하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다른 부동산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물건 내놔야 한다. 그 말은 혼자 하는 것보다 조건이 맞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중개하게 되면 손님을 위해서 계약이 빨리 이루어지는 게 좋다. 그 말입니다. 공개한 내용은 물건 내놓은 손님에게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에 관한 정보를 법에 정한 대로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7일 내에 다른 부동산에게 내놨습니다라고 공개한 내용은 다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대. 그럼 여기에서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공개해야 한다 할 때 이 7가지 사항은 사람에 관한 정보입니까?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입니까?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물건에 관한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지 물건이 아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인 인적 사항은 물건에 관한 정보가 아니죠. 공개 금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이러합니다. 가격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하네요. 가격도 공개를 해야 찾고 있는 사람이 다른 조건이 맞아도 가격이 안 맞아버리면 공동중개가 안 되니까 어떤 가격이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이니까 거래 예정 가격을 공개해야 한대. 정보 공개가 원칙인데 예외로 손님이 매도 임대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전속 중개 계약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물건은 네한테만 내놓겠는데 내 물건은 다른 부동산에게 내놓지 마십시오라고 비공개 요청을 하면 요청에 따라야 하니까 이때는 공개하여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인데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몇 가지 사항을 7가지 사항을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며칠 7일 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내에 정보를 공개해 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 물건 찾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 연락이 올 수 있겠죠. 연락이 와서 둘이 공동 중개하던 중에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2주에 1회 이상은 일전에 문서 통지 드린 내용대로 정보를 대상물을 내놓고 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어떻게 조건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의뢰인에게 다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요 4가지 의무는 누구 의무라고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만의 의무사항이다는 말은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다. 보존 의무, 정보 공개,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배우시게 되면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수십 개인데 그 수십 개 개업 공인중개사 의무사항 중에서 현재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몇 가지 의무가 더 있고 4가지 의무가 더 있고 그 말은 4가지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 말은 4가지가 아닌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기타 의무는 차이점이 아니니까 일반도 해야 되고 전속도 해야 한다. 4가지에서만 차이가 있다. 4가지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여기까지 했죠. 자, 요 정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가 131페이지 하단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안 했죠. 방금 전에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비공개 요청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죠. 정보 공개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미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볼 수 있도록 물건 내놔야 한다 그 말이죠. 내놓게 되는 수단 중에 한 개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념 정의를 하실 때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우리가 각 지역별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네이버에 들어가나 다음에 들어가서 검색하죠. 그건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아니다. 그 말은 지금 배우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통신망이지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여기에 가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첫째 줄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 다음에 핵심 단어가 누구끼리만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 2번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
정보망 개념 정의할 때 국토부 장관 자리에 다른 사람 들어가면 안 되고 개업 공인인증서 자리에 중개 의뢰인 또는 거래 당사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게 개념 정의 요소의 핵심이에요. 거래 당사자 X, 중개 의뢰인 X 하면 안 돼요.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하기 위하여 그 다음 1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 망을 설치 운영할 자 이름이 괄호에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는 등록이고 신고제도가 아니고 뭐 지정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하면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끼리만 개업 공인인증서 상호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이 정보망은 시험에 나와도 뭐 매년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닌데 시험에 나와도 요건 같은 건 절차 같은 거 묻는 게 다기 때문에 넘겨보시면 박스가 2개 있죠. 132페이지 위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운영도는 요 그림이 옛날에는 시험에 한두 번씩 나왔어요. 최근 나오진 않았고 거기에서 보실 게 매도 의뢰인 박스 안에 보시면 매도 의뢰인과 개업 공인인증서 A 간에 중개 계약했죠. 밑에 매수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인증서 B하고 중개 계약했죠. 그러면 A는 매도인과 중개 계약했으니까 매도인이 물건 내놓고 갔죠. 물건 받은 개업 공인인증서 A가 그 물건을 매수할 임차할 사람이 없으면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정보망에 대상물을 공개해야 되겠죠. 그 A 화살표 따라가니까 정보 등록이라 되어 있나요? 정보 등록은 어디에 물건 올린다고? 정보망에다가. 그러면 정보 올린 다음에 개업 공인인증서 B는 거꾸로 매수인과 중개 계약에서 매수인이 손님을 확보되어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없으면 자기가 가입하고 있는 망을 통해서 물건을 검색해 봐야 되겠죠. 정보 검색 해보니까 A가 올려놓은 물건이 B가 찾고 있는 물건이 맞으면 서로 공동 중개해서 계약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망에 올린 물건이 다른 부동산하고 공동으로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컴퓨터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물건이 팔려버리면 팔린 정보는 거기 남아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A처럼 물건을 올린 개업 공인중개사는 망을 통하여 공동 중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물건 내려야 되겠네. 마지막이 뭐예요? 거래 계약 통보 있죠? 그거 밑줄 해보세요. 자, 그게 이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러면 방금 전에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싶으면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거기 박스 두 번째 박스 지정 요건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 사업자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래정보망은 컴퓨터 설비를 통한 인터넷 통신망이기 때문에 인터넷망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부가통신 사업자 옆에다가 부가통신 사업자이면 되지. 기출문제처럼 부가통신 사업자인 법인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은 부가통신 사업자이면 괄호에서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 부가통신 사업자인 개인도 거래정보 사업자 될 수 있고 부가통신 사업자인 법인도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둘째 줄 회원 가입이죠. 가입 밑줄. 가입은 누구만? 가입 옆에다가 우측에 좌측에 빈칸이 있죠.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적으시라고.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 가능합니다. 몇 명이나 모아야 됩니까? 500명 이상 개업 공인중개사 가입 이용 신청 받고 나중에 암기사항이니까 500명 이상은 총 모아야 될 총수인데 지역적으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특별시, 광역시, 도별 각각 30인 이상 가입 이용 신청할 것.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직원도 둬야 되겠죠?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그 다음에 밑줄 가입이용 신청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이용 신청을 할 수 있고 확보해야 할 직원은 밑에 둘째 줄 누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걸 바꾸시면 안 된다고. 가입이용 신청을 공인중개사만 안 되고 확보해야 한다 할 때 직원을 개업공인사 고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 확보하면 되죠.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지정 절차가 우측에 있는데 요건을 갖춘 부가통신사업자는 지정권자 누구요?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넣겠죠. 지정 신청할 때 서류 가져가야 되겠네. 그러면 가입이용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러면 가입이용 신청서를 누가 제출했다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제출했다고 증명하려면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증명하는 증이 뭐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야. 그 자꾸 계속 등록 따라가시면 등록증 4번. 확보한 직원이 누굴 두었다고요? 공인중개사. 그러면 앞으로 공부하실 때 각종 절차상에서 등록증 4번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증 4번을 제출해야 한다 말은 어디만 쓰는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지정신청 있죠? 지정신청을 국장이 할 때 뭘 가져간다고요? 지정신청 밑에 등록증 4번, 자격증 4번 첨부 적으시라고. 등록증 4번 밑에 자격증 4번. 그러면 지정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신청한 내용이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겠죠? 확인해서 지정 요건 기준에 적합하다면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했기 때문에 적합하면 신청일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지정을 하고 지정을 받은 사업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해야 되겠죠? 지정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및 지정서 교부. 이제 지정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는 시기다. 거래정보 사업자 되었다면 본격적으로 망사업하기 전에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뭘 만들어서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국장의 승인을 받고 설치 운영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 설치 운영 30일 3월 1년 이걸 나중에 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빠져 있는데 위에 그림에서 지금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하는 가장 핵심 업무가 뭐인가? 거래정보 사업자는 가게에 컴퓨터 설비 확보했죠. 확보하고 정보처리기사 1명, 공인중개사 1명 이상 두고 망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정보망사업의 핵심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하는 핵심 업무는 가입이용 신청은 누구만? 개업 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가입 신청 받았죠. 그러면 방금 전에 전속중개계약 배우셨듯이 전속중개계약하면서 확보한 물건은 있는데 손님이 없으면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누구만 가입할 수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는 망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망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망 사업하고 있는 누구에게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이거 올려달라고 의뢰한다 그 말이네. 그럼 정보사업자 하는 일은 오로지 가입하고 있는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해달라고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정보 공개하는 게 핵심이라고. 물건 올려주는 게 사업자 핵심이에요.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의 가장 핵심 업무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 그림 보시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해서 맨 우측 위에 그림에서 박스에서 맨 우측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있죠? 그 밑에다가 거래 정보 사업자 적어보세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이름이 거래 정보 사업자예요. 거래 정보망 밑에 거래 정보 사업자 적어보시라고. 그러면 거래 정보 사업자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위에 개업 공인중개사 A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밑줄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서 보면
망에 가입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정보망은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내가 가입하고 있는 정보망에 올려놓겠습니다. 여기 가입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중에서 찾고 있는 물건이 맞으시면 저하고 연락해서 공동중개하자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끼리 서로 정보 교환해서 공동중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보망이에요. 그럼 정보망 관계에서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보면 거래 정보망은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정보망 관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하면 제재가 다 뭐다? 업무정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절차가 거래 계약 체결 통보 있죠.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 A가 그 말은 물건 띄운 개업 공인중개사 A가 망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누구한테 통보해요? 정보사업자에 통보한다 그 말이면 통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라고? 업무정지다. 그걸 나중에 배우신다고. 밑에 빈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동그라미 1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2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다 제재가 뭐다? 땡땡 업무정지. 그 다음에 133페이지 맨 위에 06번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있죠. 의무 박스 안에 기본 윤리 의무는 다 보실 필요가 없고 박스 안에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등 있나요? 등 보니까 화살표 따라하니까 비밀 준수 의무가 있죠. 업무를 떠난 후까지 밑줄하시고 밑에 조그만한 글씨 있죠. 위반시 있나요?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밑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데 옆에 조그마한 글씨에 반의사불벌죄 있나요? 그거 밑줄 두 번. 자, 이제 개념을 익히시면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20개 가까이 있는 징역형 벌금형 대상이 20개 가까이 있어요. 암기사항인데 그 중에서 반의사불벌죄라고 걸리는 것은 어디만 쓰는가? 비밀을 누설하여 비밀 준수 의무 위반한 경우에만 지금 밑줄하신 반의사불벌죄를 써요. 자, 보세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의뢰인 A하고 매수의뢰인 B 간에 매매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준수하라 그 말이죠. 부동산 매매 계약하는 매수인이 이전에 파산 선고받은 사실이죠. 파산. 신용불량자. 개인의 신용은 비밀 맞죠? 그런데 매도인한테 그 비밀을 누설한 거야. 이전에 파산 선고받았고 현재 신용불량자라고. 매매 계약하는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매매 계약 해봐야 매매 대금이 다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깨진 거예요. 그러면 비밀을 누설했죠. 지금
개인의 신용 상태는 비밀이야. 비밀 누설하게 되면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죠. 위반하면 징역형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야. 그러면 개업 공인인증서 등이 의뢰인의 비밀을 업무를 떠난 후까지 폐업한 후에도 계속 준수해야 되는데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피해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면 징역형 벌금형이면 재판해야 되겠네. 재판하는데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피해본 피해자인 의뢰인이 지금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인증서 재판에 법원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나의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인증서 등에 대해서 법에 정하고 있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나는 법원에서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라고 판사 앞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내 비밀을 누설해서 나는 피해를 받지만 법에 정한 대로 나의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인증서 등에 대해서 처벌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라고 판사 앞에 명확하게 이야기했다면 판사도 피해자가 법원에 와서 처벌 원치 않습니다라고 의사표시했다면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대로 의사에 반하여 1-1 처벌할 수 있겠는가? 없다. 이게 반의사불벌죄야. 그러면 앞으로 징역형 벌금형 나오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소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은 오로지 뭐만?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예요. 그럼 반의사불벌죄 밑줄 하셨죠? 밑에 좀 표를 달아보세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 명시적 또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걸 줄여서 반의사불벌죄라고 반의사불벌죄라고 쓰는 것은 유일하게 비밀을 누설한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다. 그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본목차 들어오시면 밑에 2번에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있죠. 밑에 양가로 1번에 확인 설명 의무 밑줄 하시고 옆에 중개 완성 전 있죠. 중개 완성 전 밑에 계약 체결 전 적으시고 같은 말 넘기시면 양가로 2번에 중개 완성 전 그 말은 같은 말로 계약 체결 전 그 말입니다. 넘기시면 양가로 2번에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 밑줄 하시고 첫째 절에 중개가 완성되어 그런 말 있나요? 중개가 완성되어 밑줄 같은 말 계약이 체결되어 이렇게 밑에 중간에 3번에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있죠. 3번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파란 글씨 있잖아요. 밑줄 하시고 거기까지가 지금 목차가 뭐예요? 쉬었다 할 건데 보세요. 중개 업무는 손님이 부동산 찾아와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떤 계약을 하고 중개 계약을 했다는 말은 중개 계약을 했으니까 중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했죠. 했으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중개 대상물 5가지에 대하여 손님이 의뢰한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겠죠.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핵심이 뭐인가? 손님이 매도 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매수임차인에게 설명해서 팔려면 먼저 법에 정하고 있는 9가지 사항을 조사 확인하고 확인한 자료 가지고 손님을 데리고 현장 안내하면서 설명해야 되겠죠. 설명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한 조건이 마음에 들면 당사자간 합의가 되겠죠. 그러면 마무리 작업이 뭘 쓰는가? 거래계약서 작성해서 교부하고 확인 설명한 내용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졌겠죠. 확인 설명 드린 내용이 이러합니다라고 완성이 되기 전에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확인 설명서 작성이에요. 세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의 고의 과실로 소속의 고의 과실로 계약 체결 후에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될 수 있나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는 무자력자이면 부동산에 와서 일을 맡긴 손님이 보호가 안 되니까 앞에 중개물을 개시하기 전에 뭘 해놨다고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되어 있다. 그죠? 이걸 손님에게 설명하고 가게에 게시되어 있는 공제증서 사본 등을 교부해. 이게 마무리 작업이야. 남은 게 지금 요거 남았다고. 중개계약 배우셨죠? 중개계약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단원이 중개계약을 해서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계약 체결 전까지 하는 것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고 계약서 씁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한다는 말 나오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그 마무리 작업 몇 가지 거래계약서 교부, 확인설명서 교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증 관련사항 설명 교부한다. 요 대가로 받는 것이 중개보수예요. 목차가 됐죠? 그럼 좀 쉬셨다가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